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름철 감기나 독감이나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하여 강해질 수 있는지 지금까지 드러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드리고 이런 질병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상 이런 질병들로 인하여 고생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한 질병이 발병이 되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겠죠. 또 치료도 받으셔야겠죠. 그렇지만 평소의 식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채식과 과일식이 얼마나 우리의 자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나 RNA 병형 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전염병 질병을 온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한 소식은 과일과 채식 시기가 감염자의 중증화 위험률을 많이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59만여 명을 상대로 유행성 바이러스 감염 시 반응을 조사했더니 과일과 채소를 잘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들보다 중증화 위험률이 41%나 낮았습니다. 2021년 5월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미국 등 6개국의 의료인 2,884명을 대상으로 감염자 중증화 위험률을 조사해 봤더니 채식 위주의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중증화 위험도가 무려 59%에서 7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중증화 위험률이 낮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휴먼 챌린지라는 실험을 통해 34명에게 의도적으로 바이러스에 접촉하게 했지만 절반 가까이 16명은 바이러스에 감염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보면 과일과 채소만 잘 섭취하면 감염률도 낮출 수 있고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50만 명의 확진자를 조사해 보니 이 중 중증자는 7% 정도에 불과하고 4분의 1 정도는 무증상자였습니다. 경증이나 중증으로 가는 분들도 확진이 된 처음 며칠 잠복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더 사이언스 타임즈의 2020년 실린 기사에 보면 흥미롭게도 무증상 감염자들이나 증상 감염자들이나 몸 안에 바이러스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에디터 출판사에서 나온 김상순 원장의 미스테리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 미스테리,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일반 감기 환자들 중에 리노바이러스 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국가질병청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우리가 자연 면역력으로 극복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천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접근하면 피부, 점액, 위산, 백혈구 등이 방어를 합니다. 특정한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즉시로 반응하는 자연 면역 체계를 선천 면역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1차로 대식세포가 달려가 바이러스를 먹어치우고 다른 방어자들에게 신호를 주면 2차로 호중구 수상세포, NK세포 등이 관여해 바이러스를 먹어치웁니다. 선천 면역력 다음으로 후천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천 면역은 병원균의 특정 항원에 대해 맞춤형 인간 항체나 세포를 생성하여 기억하다가 바이러스가 다가오면 제거하는 면역 체계입니다. 후천 면역에는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있습니다. T 림프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꼼짝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일을 하고
헬퍼 T세포가 B세포에게 이물질을 죽일 수 있는 맞춤 항체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대식세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먹어치우도록 합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아론 토비안 병리학 교수팀은 신종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킬러 T세포가 이를 식별할 때 50개 이상의 돌연변이 오미크론 변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와도 우리 면역체계가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래 우리의 면역체계는 거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행성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것은 면역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면역체계를 망가뜨린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면역체계 이상이 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면역세포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면역체계 이상이 생긴 사람들은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면역체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체계가 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게 되는데 폐 내의 기관지 섬모상피세포나 폐포상피세포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로 호흡곤란이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중동호흡기 증후군,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면역세포들의 과잉 반응은 자가면역질환, 에이즈,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왜 면역체계에 이상이 오는지 궁금하시지요? 어째서 이런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일어날까요?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어째서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상순 원장의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대부분 해열 진통 소염제, 스테로이드와 인터페론, 면역글로불린, 리바비린, 칼레트라 등의 다양한 약물 치료가 면역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혈압약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ACE 억제제와 베타 차단제, 심혈관 질환에 사용되는 항응고제, 그리고 고지혈증 등에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면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바이러스 감염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 섭취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식으로 면역력을 높이면 증증화율을 41%에서 47%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 마스크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김치 유산균, 레몬, 장미, 유칼립투스의 향기를 1일 20초 이상 맡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에키네시아 복용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에키네시아는 면역력을 높이고 백혈구, 대식세포, NK세포 등을 활성화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논문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가지고 실험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인간 바이러스 229 및 사스 코비드2를 포함한 바이러스에 대한 에키나 폴퓨레아 제제인 에키나 포스의 시험관 내 바이러스 활성인데요. 에키네시아 폴퓨레아 제제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HCOV2292의 감염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진 후 에키네시아 판매가 몇 배 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감기에 걸리거나 무증상 확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 입원 또는 처방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토카인 후폭풍 현상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심하지 않은 감기 정도의 증상이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기 증세로 피로감이나 열감, 목이 간질거리는 등 증세가 오면 하루 정도는 푹 쉬면서
레몬즙을 따뜻한 물에 희석해 드시면 좋습니다. 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과일식을 해도 좋습니다. 아마씨 오일을 반 수저씩 4~5시간 간격으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용 유칼립투스 증기를 흡입하거나 물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페퍼민트 차, 카모마일 차, 에키네시아 차도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행성 바이러스를 떨쳐버릴 수 없고 더불어 살고 있지만 식이요법과 면역력을 높이면 감염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